자, 이번 시간에는 결합의 끈쾌 형성, 즉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 즉 반응물 쪽 파트에는 기질과 반응물이 있었죠. 반응물. 이게 반응물 파트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이걸 가지고 전부 다 반응물 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반응을 해서 생성물을 생성하잖아요. 그럴 때 반응물과 기질 사이에 어떤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죠? 화학적 반응이 있을 텐데, 자, 뭐 기질이 됐건 반응물이 됐건 간에 얘네들이 결합이 원래 있을 거예요. 분자기 때문에. 근데 그 분자와 또 다른 분자가 만나서 반응을 하려고 하면 어딘가는 반응이 끊어져야 되고, 결합이 끊어져야 되고, 어딘가는 결합이 또 형성이 돼야 이 생성물을 생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결합이 끊기고 형성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앞서서 파트 1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질, 그 반응물 파트 쪽에서 기질과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는 동안 어떻게 화학 결합이 끊어지고 형성되는지를 상세하고 자세히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상세하고 자세히 나타내는 방법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때 화살표는 두 가지 화살표가 사용돼요. 하나는 이렇게 돼가지고 온전한 화살표죠. 양쪽 머리 화살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때는 이렇게 반쪽 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낚싯바늘처럼 된 반쪽 머리 화살표가 이렇게 사용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완전한 형태의 화살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표의 끝부분 있죠. 여기. 그러니까 전자 쌍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쪽 머리 화살표는 전자 하나가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일렉트론 페어가 이렇게 한 쌍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레디컬이 전자 하나 홀 전자를 갖다 우리는 레디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레디컬이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홀 전자, 하나는 전자 쌍이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의 유기화학에서 사용되는 화살표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메커니즘에서.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메커니즘을 표시하는데, 전자 이동 방향을 표시하는데, 이때 구분 화살표, 즉 이렇게 됐던 구분 화살표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질 A와 반응물 B가 반응할 때 이렇게 뭐 반응물 B가 만약에 진액체다 치면 여기서 전자 쌍 이동할 때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기질 A와 반응물 B가 반응할 때 레디컬로 이렇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반쪽 머리 화살표로 서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된다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분 화살표와 반쪽 머리 구분 화살표로 표현을 한다는 거고요.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결합이 어디서 끊기고 어디서 형성되는지, 그리고 어디가 더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한 단계 반응이냐 두 단계 반응, 이건 좀 뒤에 문제지만 상대적인 순서와 속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메커니즘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메커니즘은 이제 우리가 반응을 보면서 그 메커니즘을 보는 게 훨씬 더 이해도 빠르고 좋습니다. 자, 반응의 진행 단계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파트 1, 2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화학 반응이, 유기화학도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의 진행 단계는 한 단계에서 끝나는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단계 이상에서 끝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반응,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협동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는 다단계 반응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단계 반응 또는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 간에, 그러니까 기질과 반응물 간에, 그러니까 여기 앞에도 기질이랑 항상 들어가야 돼요. 기질과 반응물 간에 결합의 끊어짐과 생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한 방에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결합이 끊어지고 결합이 붙어지고 이게 한 방에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 있었죠? 우리가 치환 반응에서 SN2가 거기에 해당이 됐었죠. 그리고 제거 반응에서는 E2가 여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치환 반응이 일어날 때 치환 반응 기질에서 반응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신액체가 그 기질의 그 친전자체 쪽으로 전자쌍 이동할 때 그 모든 반응이 메커니즘이 한 방에 끝나는 반응이었어요. 그 다음에 E2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반응물이 직접 생성물로, 반응물 자체가 직접 생성물로 변화가 된다는 이 말은 다르게 오해하지 말고, 기질과 반응물이 반응할 때 모든 화살표가 한 방에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기질이라고 하고,
이게 만약에 치환 반응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치환 반응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 기질이 있고 여기 만약에 친핵체가 되겠죠. C-는 친핵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핵체가 뭔지, 기질이 뭔지는 다 아실 테니까 여기서 보면 친핵체는 지금 전자성이 풍부한 녀석이죠. 여기서 그리고 기질에서 보면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죠? 전기음성도 강한 쪽이 있고 약한 쪽이 있습니다. 강한 쪽이 전자를 막 끌어당기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떨어져 나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전자를 제공하게 되고 양쪽 머리 화살표 그러면 전자를 받은 B가 여기서 보통 탄소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또 전자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A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인데 이때 단일 단계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막 붙고 떨어져 나가고가 동시에 일어나긴 하는데 일단은 다 붙어요. 이 반응이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C에서 B로 전자를 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B에서 A로 또 전자를 줍니다. 이 단계가 한 단계 그냥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일정 순간에는 전자들이 모두 다 여기 분자 내에 다 모이는 순간이 발생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자 밀도가 굉장히 여기 높아지겠죠. 그러면 전자 밀도가 순간적이든 뭐 지속적이든 높은 순간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도 같이 전자 밀도가 높아지면은 에너지도 같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단계를 보고 우리가 이 상태를 보고 이때 단계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어떤 거라고 그러냐면 영어로는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트랜지션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로 변화하는 단계라는 거잖아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변화 직전의 단계이고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우리말로는 전이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전이 상태. 어떤 걸로 전이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전이 상태가 이 전이 상태와 그 다음에 이 전이 상태와 반응물 간에 에너지 차이 있죠. 이 에너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보고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인데 이거를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다. 그래서 EA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여기가 E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전이 상태가 되는 거고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여기 전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가장 전자 그 밀도가 높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단검형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너지가 가장 높다 그랬죠. 그래서 A도 B와 붙어 있고 완전히 떨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C도 B와 완전히 붙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C는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델타 마이너스, A도 전자가 풍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델타 마이너스, 그 다음에 B는 계속해서 델타 플러스로 남아 있고 이때 요 반응 자체가 단계 자체가 한 방에 끝난다라는 거고 이때가 전이 상태이고 요거와 요거의 에너지 차이를 갖다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 상태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에너지 도표를 뒤에서 배우겠지만 반응물 쪽의 에너지하고 전이 상태가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생성물이 에너지가 낮다고 칠게요. 이 전이 상태를 넘어가면은 이때부터는 어떤 거예요? 생성물 쪽에 훨씬 더 가까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이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이 상태. 여기만 넘어가면 어디로 바뀐다? 모습이 생성물 쪽으로 모습이 바뀐다. 그래서 이걸 전이 상태라고 얘기하고 전이 상태에서의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일 단계 반응에서의 그 반응 진행 단계의 다예요. 그래서 이 전이 상태를 넘어가면 보시면 B와 C가 드디어 결합을 해서 형성이 돼서 생성물이 되는 거죠. 생성물. 그리고 A는 떨어져 나가는 이탈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단일 단계 반응이었고, 이제 다단계, 그러니까 두 단계 이상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환 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거 반응에서 두 단계 이상의 반응은 어떤 게 있었죠? 치환 반응에서는 SN1이 여기에 해당됐고요. 제거 반응에서는 E1이 여기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기질과 반응물 간의 결합의 끊어짐과 생성이 두 단계 이상으로 발생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다단계 반응이라고 하는데 SN1이나 E1 같은 경우 보통 두 단계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이때는 특이한 게 반드시 반응 중간체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 중간체.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기질이 있어요. A와 B가 연결된 이 기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친액체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가정할게요. 두 단계 반응성 보통 약한 친액체. 뭐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치환 반응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 약한 친액체이기 때문에 바로 전자를 주기가 조금 머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A와 B에서 B가 전기 음성도가 좀 낮고 A가 전기 음성도가 높다. 그러면 A가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 이때 굉장히 강력한 이탈기, 뭐 I라든지 이런 것들은 떨어져 나가려고 할 거예요. 먼저 얘가 끊어지고 난 뒤에 그때 이제 B가 비로소 플러스 차지를 뜰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C가 붙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건가요? 여기서 첫 번째 단계는 A와 B가 끊어지는 거야. 이 끊어질 때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죠. 우리가 흡열 반응으로 들어갑니다. 반응을 끊을 때는 어떻게 돼요? 결합하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줘야 반응을 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 간의 반응이 완전히 결합이 끊어진 건 아닌데 끊으려고 막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고 이게 끊어져 버리면 비로소 어떻게 되냐? A와 B가 분리가 되죠. A 마이너스 B 플러스로 분리가 됐을 때 그러면 또 C 마이너스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C 마이너스는 아니고 C라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다 반응 중간체. 이 반응 중간체의 의미를 뭐로 둬야 되냐면 새로운 반응물입니다. 신반응물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 중간체를 거쳐가지고 다시 이 반응 중간체에서 또 얘가 C가 이쪽으로 전자를 제공하잖아요. 그럼 B와 C가 처음부터 결합이 팍 형성되는 게 아니고 결합이 형성되려고 막 다가갈 거예요. 전자를 주면서. 이때도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전이 상태 얘기를 했었는데 전이 상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반응이 끊어지고 뭐 붙고 간에 그때 전자 밀도가 가장 높은 단계,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높아지는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전이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단계 반응에서는 다단계 반응이지만 두 단계 반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만약 여기 A와 B가 있고 C라고 하는 친액체가 있다. 자, 이때 먼저 이게 SN2 반응이라고, 아니, SN1 반응이라고 가정했을 때 A와 B가 끊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에너지가 막 올라가겠죠. A와 B가 끊어지는 단계. A와 B가 이때는 결합이 완전히 형성되지도 않고 잠시만요. 좀 지우고 A와 B가 완전히 끊어지도 않고 붙어있지도 않은 이런 단계가 있을 겁니다. 이때도 에너지가 굉장히 흡열 반응으로 굉장히 높겠죠. 이때 전이 상태가 한번 형성이 되고 이게 끊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A가 전기음성도가 컸잖아요. B가 더 전기음성도가 낮았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B는 플러스 차지를 띌 거예요. 그 다음에 여전히 C는 남아있죠. 그러면 C가 여기 있을 겁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중간체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여기 반응물이에요. 그러니까 C와 B가 이제 반응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반응을 하게 되면 C와 B가 반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또 전자 밀도가 여기 더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C와 B가 완전히 또 다 붙지는 않거든요. 한 방에. 그럼 여기서 또 전이 상태가 형성이 되었다가 이 전이 상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생성물 단계로 내려가고 만약에 생성물이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다. 이러면 이런 만큼 떨어질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1차 반응물이죠. 1차 반응물. 여기가 2차 반응물입니다. 반응물. 반응물과 전이 상태 간의 에너지 차이.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랬죠? 활성화 에너지 1. 그 다음에 반응물 2와 그 다음에 전이 상태 간의 그 에너지 차이. 활성화 에너지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그 에너지 차이를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결합 엔탈피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뒤에 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단계 반응에서는 일단 이걸 두 단계 반응으로 볼게요. 뭐 너무 머리 아프니까 두 단계 반응이라 가정했을 때 이때 특징은 뭐야? 반응 중간체라는 것이 있고 반응 중간체의 의미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응 중간체로 변한 후 생성물을 형성한다. 그러면 이때 전이 상태는 또 몇 개를 가지겠습니까? 두 단계 반응이면 전이 상태가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두 개가 될 것이고 뭐 세 단계면 세 개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 메커니즘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어떤 결합은 끊어져야 되고 반드시 어떤 결합은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성물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질이 있고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응물이 있을 때 이 두 개가 만나서
생성물을 형성합니다. 그때 기질 파트를 뭐 반응물이 친액체든 염기든 간에 뭐 들어가려 전자쌍을 준다. 뭐 주기만 계속해서 줄 수만은 없잖아요. 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기질도 결합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몇 개의 결합을 할 수 있고, 뭐 탄소는 뭐 산소는 몇 개의 결합을 할 수 있고, 이런 다 결합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받기만 할 수는 없어요. 결합이 계속 형성만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딘가는 결합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끊기고 또 새로운 결합이 붙고 해야 생성물이 형성이 되는 건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결합의 끊김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본딩 브레이킹입니다. 자, 결합의 끊김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균일한 분해가 있고, 하나는 불균일한 분해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불균일한 분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어떠한 그 분자를 또는 화합물을 이룰 때 보면 A와 B라는 원소가 서로 화합을 해서 그 결합이 형성이 돼가지고 어떤 화합물을 이룰 때 동일한 화합물이 아닌 이상 A나 B 둘 중에 어떤 한 녀석의 전기 음성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가정을 해서 만약에 B가 전기 음성도가 더 높다 그러면 대부분 전자는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을 거예요. 아무리 곡류 결합이라고 한들 그때 만약에 어떤 연유에서든 이 결합이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 음성도가 높은 녀석이 전자를 다 가지고 나가 버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끊어졌을 때 대부분 이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서 B는 마이너스가 형성되고 여기는 플러스가 형성돼요. 대부분의 결합의 끊김은 이렇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불균일 분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원자 사이의 결합이 전자의 불균등한 분배에 의해서 끊어지는 것, 이렇게 끊어지는 거 가지고 우리가 불균일 분해라고 하는데 유기화학에서 보면 결합의 끊김에서 대부분은 연유석이 차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균일 분해를 한번 볼게요. 균일 분해가 먼저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불균일 먼저 드렸어요. 균일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질 때 전자가 균일하게 두 원자에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끊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보통 A와 B가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여기 밑에 그림에 나온 것보다 A와 A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거의 없거나 거의 같은 경우 이럴 때 뭐 어떤 열이 주어지거나 해서 반응이 끊겨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전자 하나씩을 한 쌍이 아니라 하나씩을 갖다가 여기서 얘네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A 레디칼 또 A 레디칼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가 균일 분해라고 얘기하고 대부분의 경우가 아닌 이상은 잘 이렇게 쪼개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균일 분해는 A와 B라고 하는 원소가 연결된 화합물이 있어요. 여기가 끊어질 때는 이때는 굉장히 보통 UV를 이렇게 이게 HV가 UV라는 뜻입니다. 열을 줘하고 여기를 탁 강한 에너지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A와 B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극히 미비하거나 거의 같은 녀석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레디컬로 이렇게 끊어지는데 이때 그 결합이 끊어질 때 표시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쪽머리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얘가 생성물로 이렇게 형성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그 결합 끊김이 해당되는 불균일 분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끊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친액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염기가 들어왔을 때 여기가 끊어진다. 그랬을 때 보통 보면 A와 B 중에 보통 여기서 책에서도 이제 B가 전기 음성도가 더 높은 녀석인데 그렇게 되면 끊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B가 전기 음성도가 더 높다. 그러면 B가 대부분의 전자를 가져가요. 이때는 화살표를 어떻게 합니까? 전자 쌍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머리 화살표를 그대로 그려주고 이때 불균일 분해가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B가 전자쌍을 가져갔기 때문에 얘는 자기가 가진 원자과 전자보다 더 많은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요. A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차지를 이렇게 띄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뭐 어려운 거는 없어요. 이번에 결합 끊겨 형성에서는. 그래서 요 설명을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응의 단계를 보면은 그 단일 단계 반응, 그 한 단계 반응 또는 단일 단계라고 부르는 단일 단계 또는 한 단계 반응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다단계 반응이 있을 때 얘네들의 공통점은 어떤 거였습니까? 반응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전이 상태는 두 개가 다 가져가요. 전이 상태. 전이 상태는 뭐 있을 수밖에 없죠. 두 개 다. 그렇죠? 반드시 에너지가 가장 높은 상태는 2단계든 2단계든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하나는 반응 중간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반응 중간체라는 게 없어요. 단일 단계는 반응 중간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단계에서는 반응 중간체가 있어요. 이때 반응 중간체가 형성이 될 때
보통 여기 나온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탄소 양이온이든, 그 다음에 레디컬이든, 탄소 음이온이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보면은 별거는 아니고요. 자, 이게 이제 그 레디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어떻게 생성이 된다 그랬죠? 거의 뭐 CG가 이렇게 여기 있는데 레디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C고 여기가 G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에 그 전기음성차가 거의 없거나 같은 화합물이 그러니까 원소가 떨어져 나갈 때 분해가 될 때 이렇게 레디컬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얘가 분해가 될 때는 여기도 UV가 막 쏴줘야 됩니다. 이렇게 쏴지면은 떨어져 나갈 때 어떻게 전자를 하나씩 한 쌍이 아니라 하나씩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해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이럴 때 형성되는 것이 레디컬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화합물에서 레디컬이 형성되면 이렇게 형성될 수 있죠. 이 레디컬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따 뒤에서 보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탄소 양이온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어떤 뭐 SN1이라든지 이온 반응에 의해서 반응을 할 때 여기 보시면 탄소 연결된 G가 전기음성도가 더 강하고 좋은 이탈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 전자를 쌍으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 양쪽 머리 화살표죠. 그 떨어져 나가면 G는 전기음성도가 강하고 좋은 이탈기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가면서 전자쌍을 가지고 나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전자쌍을 뺏겼다는 얘기야. 탄소는 여기서. 그러면 뺏겼기 때문에 파지티브 차지, 즉 양이온의 탄소 양이온이 형성이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전기음성도가 약하거나 이런 애들이 뭐 어디 딴 데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여기 전자를 주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역시 붉은일 분해인데 이때는 탄소가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음이온이 형성되고 나간 녀석이 파지티브로 나간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아까 균일 분해, 불균일 분해만 잘 이해하셔도 여기 탄소에 연결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떨어져 나갔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자를 주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또는 공평하게 하나씩 주고받고 나갈 수도 있다. 하나씩 공평하게 주고받고 나가면 균일 분해가 돼서 이렇게 라디칼이 형성될 거고 탄소 라디칼이 형성될 거고 만약에 전기 음성도가 높은 녀석이 떨어져 나간다면 전자쌍을 다 갖고 나올 거기 때문에 불균일 분해가 되면서 탄소 양이온이 중간체로 형성될 거고 만약에 전기 음성도가 낮은 녀석이 어딘가로부터 전자를 받아가지고 탄소를 주고 나갔다면 불균일 분해가 이루어지면서 탄소 음이온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들의 안정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응 중간체에서 보면은 뭐 탄소 레디컬이라든지 양이온이라든지 음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뭐 레디컬이 됐건 양이온이 됐건 음이온이 됐건 어쨌든 굉장히 어떤 한 녀석은 지금 전자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전자를 막 주고 싶어 안달이 나서 불안정한 거고 반응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녀석들은 지금 전자를 받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 중에 세 개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전자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달이 났고 받으려고 음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가 지금 차고 넘쳐서 주려고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탄소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친핵체로서 작용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마이너스를 띄었으니까 전자를 풍부하게 갖고 있으니까 친핵체로 작용을 하거나 또는 염기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디컬하고 탄소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전자체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디컬하고 탄소 양이온은 그 다음에 탄소 음이온은 지금 옥텟 룰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옥텟 룰을 8전자살이죠. 8전자를 채워야 되면 안정해지는데 그렇지 못하면 불안정합니다. 이 중에서 음이온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옥텟 룰을 만족하지 못해요. 여기가 두 개는. 그래서 레디컬은 보시면은 자기가 지금 쉐어하고 있는 전자를 다 포함해가지고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니까 얘는 지금 한 개가 부족한 개예요. 한 개 부족. 옥텟 룰로부터. 얘 같은 경우, 탄소 양이온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여섯 개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두 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라디칼이든 뭐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다 부족한 불안정한 녀석들이지만 레디컬하고 탄소 양이온 중에 어떤 녀석이 더 불안정할까요?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반응성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어떤 녀석이 더 불안정할까요? 레디컬이 더 불안정합니다. 이 녀석이 더 불안정합니다. 이상합니다. 여기는 두 개씩이나 부족하고 여기는 하나밖에 안 부족한데 왜 얘가 불안정한가요? 한 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한 개만 더 채우면 되잖아. 기를 쓰고 레디컬 하나를 더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불안정한 거고요.
얘가 안정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더 안정하다는 겁니다. 탄소 양이온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탄소 음이온은 옥탄룰을 만족했으니까 얘는 안정한가요? 그렇지 않죠. 전자가 차고 넘칩니다. 상대적으로 얘네들보다는 뭐 조금 더 안정할 수 있지만 어딘가를 빨리 줘가지고 얘도 안정성을 찾으려고 해요. 이 상태로 이온 상태로 탄소는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불안정한데 특히나 여기 있는 녀석들은 불안정하다. 그리고 참고로 그 파트 1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왔지만 탄소 양이온 같은 경우, 레디컬 같은 경우에 안정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탄소 양이온 같으면 0차 탄소에 그 양이온이 있다. 가장 불안정했었죠. 그 다음에 1차 탄소, 2차 탄소, 3차 탄소 순으로 안정도가 증가했었어요. 그죠? 아, 제가 화살표를 쓴다는 게 거꾸로 썼네요.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0차보다는 1차가 더 안정하고, 이게 에너지 크기가 아니고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0차에서 3차로 갈수록 안정도는 높아진다. 뭐에?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는 높아진다. 자,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0차는 부족한, 탄소의 부족한 지금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뭐 그 인덕티브 이펙트라든지 하이퍼 컨주게이션이 전혀 없어요. 근데 1차는 하나가 있고, 2차는 2개가 있고, 3차는 3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온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고, 탄소 이온의 양이온의 안정성과 레디칼의 안정성은 안정성 순서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 두 개가 에너지가 똑같다는 게 아니고 이 안정성이 이런 순서대로 레디컬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레디컬도 한번 그려줄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0차 레디컬입니다. 0차 탄소 레디컬이에요. 자, 여기도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옥탄룰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전자가 한 쌍이 아니라 하나가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딘가를 반응을 하려고 그래요. 이 상태인데 만약에 1차 레디컬이다. 1차 탄소 레디컬이다. 그러면 똑같은 레디컬은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 전자를 밀어주기 때문에 레디컬이 한쪽이 부족한 부분을 인덕티브 이펙트라든지 하이퍼 컨주게이션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차나 3차는 더 많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레디컬의 안정성도 그렇게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 이제 공명의 그런 안정성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파트 1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탄소 음이온의 안정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탄소 양이온의 안정성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얘는 0차일 때 가장 안정하고요. 그 다음에 1차일 때 그거보다 좀 더 불안정하고 2차일 때 불안정하고 3차일 때 가장 불안정해요. 왜 그러냐? 자, 탄소 양이온, 음이온이 형성되어 있어요. 차고 넘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 상태여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전자가 차고 넘쳐. 이 상태만 해도 불안정해. 그런데 여기에다가 R은 뭐 대표적인 CH3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가 인덕티브 이펙트든 뭐든 간에 전자를 밀어줘.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라고 그랬죠. R은 막 밀어줘, 전자를. 그리고 또 하이퍼 컨주게이션까지 해가지고 파이 전자에다 막 밀어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안 그래도 차고 넘치는데 더 불안정해. 더 반응성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야. 유기학에서 그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0차죠. 여기가 1차죠. 자,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뭐 더 심하겠죠. 3차는 더 심해. 더 많이 밀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0차다, 1차다는 어떤 게 이게 0차 탄소라는 소리야. 탄소면 여기가 1차라는 소리고. 왜냐하면 여기 옆에 탄소가 하나 있잖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탄소 음이온의 안정성은 탄소 양이온의 안정성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순서로 안정도가 그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합 끊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좀 유치한 문제긴 한데, 자, 이렇게 전기 음성도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전기 음성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밑에 화합물들이 불균일 분해를 할 때, 그죠? 불균일 분해를 할 때 반응 중간체를 형성할 거 아닙니까? 불균형 분해를 할 때. 그때 카르보케타이온 또는 카르벤 아연이 형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끊기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끊기가 일어났을 때, 결합의 끊기가 일어났을 때 어떤 녀석이 지금 뭐 그 탄소 양이온으로 형성된 반응 중간체로 남을지 아니면 탄소 음이온으로 남을지를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먼저 레터 A부터 한번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헥세놀이죠. 하나, 둘, 셋,
3헥사놀 또는 헥센트리올이라고 명명을 하면 되고요. 어쨌든 OH는 5가 탄소보다는 전기 음성도가 더 크죠. 그래서 O는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가 끊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를 좀 지울게요. 끊어진다고 하면 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떨어져 나가겠죠. 가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가버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끊어진 부분이 여기죠. 그죠? 여기 OH는 전자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OH는 이렇게 될 겁니다. 원래도 비공전자성이 이렇게 있었겠지만 전자를 하나 더 가지고 나가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형성될 거고요. 반대로 전자를 뺏겨버린 여기 탄소는 여기가 파지티브가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레터 A에 생성되는 그 중간체는 탄소 중간체는 탄소 양이온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B를 보시면 Br이 높습니까? 그 다음에 탄소가 높습니까? 당연히 Br이 더 높죠. 그래서 얘도 끊어질 때, 여기가 끊어질 때는 이렇게 전자쌍을 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끊어지고 나면, 분해가 일어나고 나면, Br은 전자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형성될 거고요. 전자를 잃어버린 거기에는 탄소는 여기 탄소 양이온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레터 C를 보면 리튬은 금속인데 공유결합을 가끔씩 하긴 합니다. 탄소랑은. 자, 그러면 여기서 끊어질 때는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돼요? 리튬이 전기 음성도가 낮잖아요. 그럼 전자를 주고 끊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탄소가 전자를 받아서 탄소 음이온이 형성되고 리튬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유치한 문제풀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일 분해, 불균일 분해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전자가 결합이 끊어질 때 전자쌍이 대부분은 불균일 분해로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어떤 원소가 전자를 가지고 갈까? 탄소는 전자를 받을까 말까? 이것만 잘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결합의 형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까지는 결합의 끊어짐을 봤죠.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반응물과 기질 사이에 결합의 끊기와 형성을 통합해서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메커니즘 중에서 결합을 형성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결합의 형성도 두 가지 방법으로 일어난다. 아까 끊어짐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균일 분해와 불균일 분해로 일어났죠. 균일 분해라고 하는 것은 레디컬이 이렇게 찢어져 나가는 거. 불균일 분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소가 전기 음성도가 낮은 원소로부터 그 사이에 결합이 형성되어 있을 때 고기가 끊어질 때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소가 전자쌍을 다 가지고 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균일 분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그 형성도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두 개의 레디컬이 전자를 한 개씩 제공하면 두 전자로 이루어진 결합이 생길 수 있다. 밑에 보시면 자꾸 A와 B로 표시하는데 보통 A와 A로 표시하는 게 더 나아요. 전기 음성도가 거의 같은 것들이 또는 아주 미세하게 차이 나는 것들이 결합을 할 때는 레디컬을 서로 내놓으면서 결합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은 굉장히 빠르면서 불안정한 반응입니다. 레디컬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레디컬은 탄소 양이온보다 불안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반응을 하려고 해요. 얘네들은 엄청난 속도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일 텐데 두 이온이 만나면서 여기서는 음전하를 띤 이온하고 양전하를 띤 이온입니다. 이게 대부분 뭐 친핵체가 될 수도 있어. 음전하를. 그 다음에 양전하 띈 거는 친전자체가 될 수 있고요. 친핵체가 친전자체에게 전자쌍을 이게 화살표도 이렇게 씁니다. 쌍을 제공하면서 결합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리고 라디칼이든 간에 그 다음에 그 전자쌍을 제공하는 그런 결합이든 간에 결합이 형성될 때는 항상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고 하죠. 발열 반응. 엑소더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엑소더믹. 그래서 엑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이 발산이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더 떨어진다는 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결합이 형성될 때는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야 결합을 형성하지. 에너지를 높여가면서까지 새로운 결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결합을 끊을 때는 흡열입니다. 항상 열을 받아들여서 내가 결합하고 있는 만큼의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깨야 되는 거고요. 결합을 형성할 때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안정하기 때문에 생성물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이 형성할 때는 항상 에너지가 방출된다. 요거는 뭐 외울 게 아니라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뒤로 해서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을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화살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반응 메커니즘이란 건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가 유기 반응을 할 때, 유기 화물이 반응을 할 때, 기질과 반응물이 만나서 반응을 할 때, 기질과 반응물 사이에서의 그 결합의 끊김과 그 생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전자가 이동하고 나타낼 때 그 사용하는 것, 그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메커니즘은 뭘로 표현한다고 했었습니까? 화살표를 사용해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살표의 유형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학 반응식이 있겠죠. 그러면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화살표라는 게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질 A와 반응물 B가 반응한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반응해서 생성물을 형성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생성물 프로덕트 C 아니면 그냥 P다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요 화살표가 이렇게 화살표의 왼쪽 편은 반응물, 오른쪽 편은 생성물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와 B를 어떻게도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A와 B를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일자형 화살표는 반응 화살표라고 하는 겁니다. 반응식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그릴 수 있는데 이 화살표 위쪽으로 가끔씩 어떤 걸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반응물을 넣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쌍방향 화살표는 이거는 우리가 그 유기화학 초반기에 많이 봤었던 거죠. 평형식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역반응, 뭐 가역반응 이렇게 할 때 사용을 많이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양쪽 머리 화살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공명을 할 때 많이 했었죠. 공명 구조에서 했던 거고 메커니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어떤 겁니까? 얘랑 얘랑 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반응 화살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기질과 반응물이 있으면 생성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생성물인지 어느 쪽이 반응물 파트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녀석이 기질인지 어떤 녀석이 단순 반응물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응 화살표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메커니즘에서 또 메커니즘을 그리다 보면 전자쌍이 이동하는 거를 다 나타내야 되고 결합이 끊어지고 생성되는 걸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구분 화살표를 쓰는데 구분 화살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쪽은 완전한 양쪽 머리 화살표고 한쪽은 반쪽 머리 화살표죠. 그래서 대부분은 양쪽 머리 화살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양쪽 머리 화살표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전자 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반쪽 머리 화살표는 전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이해할 것도 없죠. 한번 보시고 아하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합의 끊김과 생성, 그거를 그 화살표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그럼 반응 메커니즘을 나타낼 때는 화살표가 사용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화살표가 반응 메커니즘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 건데요. 사실은 예시를 통해서 보니까 가장 빠르고 편해요. 레터 A와 B가 두 개의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 밑에 풀이 보지 마시고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반응물 파트에 반응물이 이렇게 생성물로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어떤 일련의 반응을 통해 가지고. 근데 보니까 생성물하고 반응물하고 차이점 보니까 생성물에는 없는 카르보케타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에서는 분명히 붙어 있었던 이 녀석이 지금 중성 상태로 붙어 있죠. 반응물에서는 없었던 이 녀석이 생성물에서는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중성 상태로 형성되어 있고 반응물에서는 지금 이렇게 파지티브를 띄고 붙어 있네요. 자,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쌍을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죠. 반대로는 어떻게 해요? 모체에서 전자쌍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탄소 쪽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형성될 수 있을까요? 조금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결합이 끊어졌을 때 전자쌍을 여기서 전자쌍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반쪽 머리가 아니고 양쪽 머리로 전자쌍으로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자쌍을 주고받아 나가면서 여기에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자쌍을 제공했던 쪽은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파지티브가 형성이 되는 거고 전자를 받았던 녀석은 빨갛게 이렇게 전자를 더 받았기 때문에 중성인 분자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풀이도 똑같이 나왔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레로 B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카보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이클렉세인에 카보닐로 이렇게 O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자성이 풍부한 CN- 이런 녀석들이 여기로 전자성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생성물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딱 보니까 파이지 결합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다른 그 원소 또는 원자단이 와서 붙으니까 이건 첨가 반응이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메커니즘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여기가 전자성이 부족한, 전기음성도가 약한 델타 플러스,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죠. 자, 그러면 전자성이 풍부한 CN- 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전자쌍을 여기도 제공을 하고, 탄소 4개 결합밖에 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파이 결합 하나 끊어주면서 이쪽으로 전자를 이동해 줬을 거예요. 그러면 O는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형성이 됐을 거고, Cn은 여기 와서 붙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파이 결합은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첨가 반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메커니즘의 화살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셨다시피 여기는 라디칼 반응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한쪽 머리, 반쪽 머리 화살표는 없었고 양쪽 머리 화살표가 있었습니다.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저는 평소에 한쪽 반쪽 머리 화살표, 양쪽 머리 화살표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제가 뭐 유기학을 많이 하긴 하지만 평소에 그런 말을 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른 화살표, 반쪽 화살표 뭐 이렇게 쓰긴 합니다만은, 자, 요 의미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고, 결합이 끊길 때 대부분은 이렇게 불균일 분해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때 뭐만 조심하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파지티브한 녀석이 전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성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성인 상태의 녀석이 전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이너스인 녀석이 전자를 줬어요. 딴 데다가. 그러면 그냥 중성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중성 상태인 녀석이 어디 전자를 줬어요? 플러스가 됩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먹어 봐야 되죠. 배웠던 것들은. 자, 문제를 보시면은 구분 화살표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아래 각 그 반응식에서 전자쌍이 이동하는 그 순간을 나타내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문제는 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러 A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기질이고 여기가 지금 반응물입니다. 그래서 기질과 반응물이 반응해서 이런 생성물을 형성했는데, 생성물을 보니까 지금 시그마 결합밖에 없고 거기에 지금 반응물이 붙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원래 파지티브가 기질에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붙어 있다 떨어져 나가고 전자성을 가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파지티브 형성된 거 보니까 이건 전형적인 SN1 반응이에요. 지금. 그죠? SN1 치한 반응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이 반응물들이 반응해가지고 생성물을 형성할 때 그 메커니즘을 그리려는 거 아닙니까? 전자쌍을 지금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친핵체인 Br-가 전자성이 풍부하니까 여기 친전자체인 기질에다가 이렇게 탄소 플러스에다 전자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끝이에요. 되게 허탈하시죠? 자, 그 다음에 레러 B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기질이 여기 있고, 왼쪽에 반응물이자 기질이 있고, 얘가 어떤 반응을 통해 가지고 지금 생성물 쪽으로 갔는데, 보니까 원래 시그마로 결합되어 있던 OH 여기가 좀 떨어져 나갔고요. 전자를 가지고 떨어져 나갔네요. 그 다음에 탄소 음이온이 형성되어 있던 여기가 지금 바로 옆에 이중결합이 생겼습니다. 그죠? 원래 시그마였던 녀석들이 파이로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이건 제거 반응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거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니까 전자가 지금 여기서 딸랑 이렇게 먼저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OH가 친핵체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저기서 전자를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자, 헷갈릴까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탄소 양이온이죠. 여기 OH입니다. 자, 조금 더 보기 편하도록. 탄소 양이온 대 OH입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한 염기이자 강한 친핵체일까요? 탄소 양이온. 탄소 음이온. 맨날 네가티브 차르지 하다가 이렇게 탄소 양이온 음이온 하니까 정말 헷갈려 죽겠습니다. 자, OH. 자, 공평하게 마이너스로 비교하겠습니다. 같은 주기죠. 탄소와 산소는. 자, 이럴 때 어떤 녀석이 더 강한 염기이자 친핵체일까요?
산소가 더 전기음성도가 강합니까? 탄소가 강합니까? 산소가 더 강하죠. 주기율표에서 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강하니까 마이너스를 홀드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세죠. 그러니까 얘가 전자를 더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비해서 탄소는 산소보다 등치도 더 크고 전기음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자를 붙들어 매고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빨리 주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염기도도 더 높고 그 다음에 친핵성도도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반응에서 어떻게 전자가 이동할까요? 전자를 먼저 잘 주려고 하는 녀석은 요 녀석의 비공전자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제공되어지고요. 탄소는 4개 결합밖에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결합이 깨지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O가 전자를 받았고 마이너스 차지를 띠면서 떨어져 나가고요.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까만 점 이거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반응 메커니즘의 화살표를 이용해 가지고 반응 메커니즘을 표시했어요. 다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응 메커니즘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반응 메커니즘 표시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반응물들 안에서의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생성물을 예측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이제 솔루션 보지 마시고요. 우리끼리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 여기가 기질입니다. 여기가 친핵체 또는 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영어로 좀 표시할게요. 뭐 다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기질, substrate입니다. 여기가 친핵체 또는 베이스입니다. 여러분이 OH-가 지금 친핵체라고 생각하세요? 베이스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기질이 2차 탄소일 때, 제가 여러분들 뭐 싫어서 한숨 쉬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금 새벽 시간 너무 늦어서 너무 피곤합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자가지고요. 이렇게 있다. 2차 탄소에 리빙 그룹이 붙어 있고 이때 OH-가 반응한다. 2차일 때, 자, SN2 반응은 우리가 한 단계 반응이라고 그랬죠. 한 단계 반응이 일어날 때는 보통 이 기질이 몇 차 탄소에서 많이 발생되냐면 0차 및 1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돼요. 그리고 간혹가다 2차에서 발생되긴 합니다. 여기 지금 몇 차예요? 2차죠. 그러면 2차도 SN2의 영역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거 반응에서 E2 반응은 2차부터 시작해가지고 3차가 얘의 확실한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E2에서는 2차부터 시작하고 SN2에서는 2차에서 마감을 해요. 그럼 어디 쪽이 유리해? E2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메이저 프로덕트는 E2로 OH- 이렇게 나왔다. E2로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SN2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얘는 그러니까 부산물로 나중에 나와요.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듣고 더 헷갈리시면 안 되고 좀 더 오히려 이해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기질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베이스의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뉴클리오 파일의 확률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메커니즘에서는 지금 베이스로 사용되었어요. 자, 베이스는 어떻게 알아요? 이 OH-가 어디에 전자를 줬어? 수소에 전자를 줬어. 베이스는 수소로 전자를 주는 녀석이야. 이거는 지금 E2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프로덕트를 예측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전자 쌍을 수소한테 줬고요. 이 수소는 한 개 결합밖에 못하니까 결국은 또 결합 끊어질 수밖에 없죠. 이쪽으로 전자 쌍을 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여기 탄소들은 전부 다 4개 결합밖에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이중 결합이 형성이 되면은 여기에 CL이 떨어져 나와야 되죠. 이 한 단계에 모든 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H 떨어져 나와서 OH-와 결합해가지고 OH-와 결합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뭐. 그죠? 그 다음에 H가 전자를 줬기 때문에 여기 이중결합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탄소는 4개의 결합밖에 할 수 없잖아. 여기 지금 H가 생략되어 있단 말이야.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CL이 떨어져 나갔어. 그쵸? CL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전자쌍을 받고 전자쌍을 줬기 때문에 여기는 중상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헷갈릴 거가 H는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CL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CL 떨어져 나오면서 전자쌍 가지고 나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CL이 마이너스로 있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반응의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비공전자쌍 같이 그려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여서 반응 메커니즘만 이렇게 보지 말고 요것이 SN2냐
E2냐 이렇게도 볼 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E2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SN2 반응이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CL이잖아요. 여기에 OH-가 친액체로서 만약에 지금 작용한다. 아까 원래 대부분은 여기 E2로 작용을 할 겁니다. E2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근데 SN2도 살짝 일어날 수 있어요. 가온을 하지 않았다면 특히나 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단일 단계 반응이죠. 강한 친액체, 강친액체이고 여기는 지금 잘 떨어져 나가는 이탈기인 CL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가 델타 플러스 이 탄소가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니까 여기 탄소를 공격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원래는 이 뒤로 공격, CL이 붙어있는 반대 방향으로 공격해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입체화학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CL이 떨어져 나가죠. 전자를 받고 그러면 CL 대신에 여기에 OH 마이너스에서 전자를 줬기 때문에 중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덕트 하나가 나올 수 있고 밑에 이러한 E2 반응을 통해서는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SN2 반응이에요. 그렇죠? SN2와 E2는 항상 경쟁하면서 일어나긴 하지만 둘 중에서 하나만 100%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하나는 메이저 프로덕트, 하나는 마이너 프로덕트입니다. 이 반응에서는 여기가 메이저 프로덕트, 아까 이 녀석이 마이너 프로덕트로 자리매김할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구분 화살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서 프로덕트를 예측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사실은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구분 화살표에서 보시면은 여기 전부 구분 화살표에서 전자 쌍이 이동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전자 쌍이 이동했다 그러면 결합이 하나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 전자에서 이렇게 뭐 다른 데로 전자가 이동했다 그러면 파이 결합 깨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레러 A를 한번 볼게요. 레러 A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친액체이죠. 지금 보니까 뭐 H로 전자를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친액체로서 작용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니까 전자 쌍이 이동해서 이 부분 델타 플러스 쪽을 지금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4개의 결합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이 전자 하나가 약한 파이 전자 하나가 깨지면서 위로 화살표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자를 또 받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제공했던 쪽, 받은 쪽하고 제공했던 쪽에 결합이 형성되고 파이 결합에서 전자가 이동한 거는 결합이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파이 결합이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전자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중결합 연결된 산소 플러스였습니다만 플러스가 사라지겠죠. 이렇게 되고 전자를 받은 거를 빨갛게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빨갛게 받았고요. 기존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있고 중성 상태로 그냥 여기에 OH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 얘가 와서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붙습니까? O가 붙는 겁니다. 수소에서 준 게 아니고 산소에서 줬기 때문에 OH죠. OH.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이게 프로덕트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시면 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전자쌍을 제공했고 중성 상태잖아요. 중성 상태에서 전자쌍을 어떻게 제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얘는 뭐가 된다고? 플러스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OH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쌍은 남아있는 전자쌍은 여기에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레러 B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가 지금 뭐 일종의 친액체로 작용을 했네요. 전자쌍이 풍부하니까 지금 전자쌍을 제공을 여기서 한 겁니다. 마이너스가 제공한 게 아니고 비공유 전자쌍이 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가 이동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이중결합이 전자를 받아서 파이 결합이 또 이쪽으로 전자를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파이 결합이 또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어떻게 반응이 생성물이 형성이 되느냐. 뭐, 전자쌍을 받고 준 그쪽이 결합이 형성이 되면 돼요. 나머지는 화살표의 이동만 잘 보시고, 여기 있는 O는 어떻게 돼요? 전자를 받았죠. 지금 중성 상태죠. 중성 상태에서 전자를 받으면 어떻게 돼? 받은 전자를 빨갛게 표시를 할게요. 나머지는 원래 있었던 전자들. 그러면
마이너스가 형성되는 거죠. 원래 자기가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받았어.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중결합이 깨지면서, 그죠? 여기가 붙은 거잖아요. 어디?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를, 이렇게 새로운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림을 좀, 이거 펜으로 그림 그리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자, 제가 성격이 참 급한데, 이런 걸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속이 타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에서 전자를 줬기 때문에 여기는 중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는 전압의 변화는 없고요. 나머지 미공전자쌍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전자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맞습니다. 이게 답이 될 거고요. 이 화살표에 따라서 메커니즘에 나타나는 화살표, 구분 화살표를 따라서 전자 쌍이 이동하고 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나타내주고,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나름대로 한번 연습도 좀 해보세요. 그래야 손에 익습니다.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유기학 메커니즘은 손으로도 익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반응 메커니즘을 보면서 결합의 끊어짐, 그 다음에 결합의 형성 이런 거를 봤었어요. 자, 지금부터 볼 거는 이제 결합 해리 에너지라는 것을 볼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단순히 이제 뭐 전기 음정도 차이에 의해서 결합이 끊어질 때 균일 분해냐, 불균일 분해냐, 뭐 이런 것들을 봐왔다면, 지금부터 볼 거는 결합이 끊어질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합이 과연 얼마나 잘 끊어지는지, 이거 잘 끊어진다 못 끊어진다를 알면은 이 결합 자체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유념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나오는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공유결합이 균일 분해할 때 필요한 에너지고, 기체 상태일 때의 그 결합 해리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디칼로 이렇게 분해할 때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불균일 분해를 할 때 그 에너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대충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충 뭐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에너지이기 때문에 뭘로 표시하느냐? 델타 H로 표시해요. 일반학 시간에 저는 뭐 델타 E 이런 거 배웠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델타 E는 뭡니까? E는 결국은 Q 플러스 W였죠. 그 다음에 W가 생략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E는 결국은 Q고 이건 결국은 H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에너지 변화를 나타낼 때 상태함수로서 엔탈피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결합 해리 에너지는 델타 H로 표기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균일 분해에는 에너지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냥 균일 분해는 보통 그 전기음성차가 없는 것들끼리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음성차가 있더라도 균일 분해할 때는 공유결합을 그 전자 하나하나씩 이렇게 떼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에너지가 당연히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이 결합을 깨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면은 우리가 흡열입니까? 발열입니까? 흡열이죠. 열을 흡수해서 이 결합을 깨는 거니까 흡열 반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델타 H 값은 항상 어떻게 된다? 흡열이니까 플러스로 항상 나타내진다. 이거는 카르보케타이온 할 때 그 양전화 이런 게 아니고 플러스라는 기호로 표시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결합 해리할 때는, 결합을 깰 때는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합 해리 에너지는 결합을 끊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양수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균일 분해는 항상 흡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합의 형성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항상 발열이다. 형성은 해리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해리하고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합이 형성될 때는 제가 앞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열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건 발열 반응이다.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면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고요. 흡열 반응이면 에너지가 높아지는 겁니다. 깰 때는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고, 결합을 형성할 때는 당연히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새로운 생성물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는 H2라는 그 분자가 있어요. 얘를 깰 때는, 여기를 깰 때는 이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H 원소 하나랑 하나가 이렇게 깨져서 레디컬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H2의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결합 에너지는 이만큼 있는 거예요. 435kJ/몰만큼 있는 거니까 이걸 깨기 위해서 이만큼의 플러스 435만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결합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할 때는 반대로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가는 거죠. 이 상태로 이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던 것들이 반대로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요 녀석이 안정합니까? 요 녀석이 안정합니까? 즉 H 원자 하나가 안정한 거예요? 아니면은 H2가 안정한 거예요? 얘가 안정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M으로도 증명을 했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다? 결합 해리 에너지는 흡열 반응이면서 항상 양수를 값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결합의 형성 에너지는 항상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음수의 값을 갖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결합 해리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결합 세기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합이 얼마나 쓸까? 예를 들어서 A와 B가 연결된 화합물이 있는데 이거를 깰 때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뭐 450kJ/몰이 들어왔다 칩시다. 항상 여기 부호는 해리 에너지는 플러스죠. 그죠? 그러면 얘의 결합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요?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합 해리 에너지를 알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결합의 그 분자의 결합 세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균일 분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체 상태 1몰에서의 균일 분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에너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에너지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결합 해리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또 이해를 할 수 있냐면 결합이 강할수록 당연한 얘기입니다. 결합 해리 에너지는 커진다. 뭐 당연한 얘기죠. A와 B가 있는데 이게 결합 자체가 강하다면 해리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해리 에너지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강한 결합이면. 강한 결합일수록 당연한 얘기죠. 해리 에너지는 당연히 높아진다. 왜냐하면 따라서 결합 해리 에너지는 결국은 결합 색이 비교하고 같은 의미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AB의 결합이 강하냐, CD의 결합이 강하냐, 그러면 AB의 결합 해리 에너지와 CD의 결합 해리 에너지를 우리가 정보상으로 나온 걸 보고 비교를 보면 이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합 해리 에너지는 어떤 특정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기율표의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감소한다.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은 CH3하고 F하고 결합하고 있고요. CH3하고 Cl하고 결합하고 있고요. CH3하고 Br하고 결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H3하고 I하고 결합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왜 그려놓냐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원자의 사이즈가 커지죠. 그러면 핵으로부터 체외각 전자가 멀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핵과 핵 간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핵이 당기는 인력이 그만큼 멀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결합 세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로젠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같은 쪽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당기는 힘이 핵이 결국은 전자를 당기잖아요. 핵 간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합 해리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즉 이쪽으로 갈수록 할로젠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결합 에너지는 결합 세기라고 할게요. 세기가 떨어지고 결국은 해리 에너지도 결합 세기가 떨어지면 해리 에너지 떨어지잖아. 반대로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기가 증가하니까 해리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숫자들이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결합에 사용하는 체외각 전자가 핵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원자 사이즈가 이렇게 커질수록 핵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체외각 전자들이. 결국은 우리가 오비탈에서 전자끼리 이렇게 같이 쉐어하고 있는데 그 거리가 핵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결합 세기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함축하면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짧은 결합이 더 강한 결합이다. 그래서 CH3하고 F 간의 거리가 요거의 거리보다 더 짧죠. 이 짧은 거리가 짧은 결합이 더 강한 결합이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단일 결합이 있고, 이중 결합이 있고, 삼중 결합이 있어요.
어디가 제일 짧죠? 얘가 제일 짧죠. 얘가 가장 강한 결합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단일 결합은 시그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중 결합은 시그마 하나에다가 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0 뭐 킬로줄 퍼 몰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뭐 이론상으로는 여기에 60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중 결합이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500 뭐 한 70 몇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파이가 그만큼 한 30만큼 시그마보다 약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보다 전체적으로 강한 건 맞지만 그 중에서 파이 결합은 시그마보다 약하다.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다중 결합에서는 얘네들이 전부 뭘로 사용될 수 있는 거야? 친액체라든지 염기로 사용될 수 있어. 왜? 파이 결합이 이렇게 전자쌍을 제공하니까. 근데 시그마에서는 이거 자체가 이렇게 제공하는 거는 거의 드물죠. 어떤 경우만 제공할 수 있어요? 여기가 A, B가 있을 때 여기가 전기 음성도가 지극히 높을 때 이럴 때만 이렇게 전자쌍을 가져가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지만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결합 혈의 에너지 도표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교재들이 저랑 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타 유기학 교재들이 많을 텐데 거기도 대부분 보면 결합 혈의 에너지 도표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결합 혈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연결된 결합이 연결된 이런 화합물이 있을 때 AB를 끊을 때 1몰의 AB 기체 분자를 끊을 때 사용되는 그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그 결합의 길이가 짧을수록 짧을수록 결합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세기는 강해지죠. 그러면 해리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해리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끊을 때 에너지. 그리고 이 해리 에너지는 항상 양수의 값을 갖는다. 요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요 표를 보시는 게 편해요. 자, 그러면 이거 표를 다 외울 필요도 없고 다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외 규칙이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H와 할로젠 결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F, Cl, Br, I. 자, F 같은 7족이죠. 7족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족번호가 같은 쪽에서는 주기의 번호가 커질수록 사이즈가 커지죠. 그럼 어떻게 돼? 결합의 길이가 짧으면 강한 결합이고 해리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여기 보십시오. F가 작습니까? BR이 작습니까? F가 훨씬 작죠. 그러니까 H와 F 사이의 그 결합이 해리 에너지가 569, 그 다음에 BR은 368 이렇게 나온 패턴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O 같은 경우에는 2주기 원소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3주기라든지 뭐 3주기, 뭐 4주기, 5주기 해당되는 여기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O 같은 경우는 F보다는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F가 HOH보다 그 결합 해리 에너지가 더 높다.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DG 결합 이렇게 되면 같은 원소끼리 결합을 할 때도 이렇게 보시면은 눈여겨볼 게 HH는 가장 작은 그런 그 원소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항상 H2로 있으려고 해요.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존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합 해리 에너지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아요. 얘는 분자 상태로 있을 때만 안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이제 F부터 I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원자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그 핵으로부터 최유각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멀기 때문에 전자를 당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밑에 주기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 해리 에너지가 낮아진다라는 걸 그런 패턴을 알 수 있는데 자 교수님 그런데 왜 FF는 가장 해리 에너지가 약합니까? 7족 원소 중에서 얘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7족 원소 중에서 F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다 보면 어떤 거 H를 제외하고 다른 원소도 너무 작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핵과 핵이 너무 가까워요. 그러면 반발력이 생깁니다. 그죠? 전자와 전자 그 에너지도 있지만 핵과 핵 간의 반발력이 생길 때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요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F2의 에너지는 Cl2의 에너지보다 해리 에너지가 더 낮습니다. 이런 예외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외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밑에 보시면 당연히 뭐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 삼중 결합이냐에 따라서 결합 해리 에너지는 높아집니다. 그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대부분 제가 설명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도표를 보면서 이러한 이유로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뭐 그 규칙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작은 원자 사이즈가 작을수록 결합 해리 에너지는 그만큼 높아진다. 근데 너무 작은 F2라든지 이런 거는 예외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떤 결합이 좀 더 결합 해리 에너지가 더 높으냐. 그러니까 레러 A가 있고 레러 B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분자들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모체는 똑같아요. 사이클로 헥세인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하나는 OH가 붙어 있고 하나는 SH가 붙어 있습니다. 자, 주기율표를 보면은 CNOF가 있고 O 밑에 S가 있고 N 밑에 P가 있죠. 여기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O는 지금 2주기 원소죠. 같은 주기인데, 같은 족인데, 주기가 다릅니다. 그죠?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증가합니다. 원자 사이즈가 증가하면 결합 세기는 어떻게 되죠? 결합 세기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죠? 원자 사이즈가 작을수록 결합 세기가, 길이가 짧아가지고 결합 세기가 커집니다. 그럼 결합 세기가 작으면 결합 해리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해리 에너지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는 O가 이렇게 사이클렉슨에 붙어 있고 하나는 S가 붙어 있습니다. S는 이만하고요. O는 요만하다고 가정을 하면 어느 결합이 더 짧겠습니까? 이 결합이 더 짧죠. 짧다. 여기가 더 길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여기 에너지가 더 결합 세기가 더 크다. 여긴 결합 세기가 더 낮다. 그러면 해리 에너지는 답이 나왔죠. 해리 에너지 어디가 더 높아? 여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레러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이클로헥사놀이 더 높은 해리 에너지를 갖는다.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리를 사용해 가지고 자, B번 한번 보실게요. B번 보실 때 여기서는 보시니까 똑같은 O가 지금 여기 카본을 형성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메턱실을 형성하고 있어요. 보시니까. 근데 여기 탄소에 연결된 건 똑같은 하나는 시그마, 하나는 단일 결합인 시그마만 있고 하나는 시그마 파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단일이고 하나는 이중이고 뭐 그다음에 이중 나머지는 이제 삼중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안 나왔으니까요. 자, 이 중에 단일하고 이중 중에 어떤 게 더 짧습니까? 얘가 더 짧죠. 결합 길이가 짧으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결합 길이가 짧아지면 결합의 세기는 높아진다. 결합의 세기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된다? 해리 에너지는 높아진다. 이거 이해하셨죠?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결합이 더 짧아요? 여기가 더 짧죠? 짧다. 길다. 그러면 더 세다. 약하다. 결합력이 더 세면 해리 에너지가 더 높다. 그래서 여기도 이쪽이 더 높다라고 이런 이유로 여기 왼쪽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네이션을 해가지고 머릿속으로도 한번 잘 그려서 스스로 한번 문제를 내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건 번외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결합력이 가장 약한 거는 이 녀석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은 뭐 친핵성 치환 반응을 할 때 이탈기로 잘 떨어져 나가잖아요. 얘가 상대방보다 더 잘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여기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떨어져 나가서 얘가 염기도도 낮기 때문에 안정해서 I-를 형성했을 때 더 안정하기 때문에 잘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 결합력 자체도 얘가 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기로서 어떤 것이 더 좋은 이탈기가 될 수 있냐도 우리가 결합 해리 에너지를 잘 생각하면 그 부분에서도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결합 해리 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이 유기 반응이 에너지적으로 반응이 좀 잘 될 것인가 아니면 좀 안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를 계산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를 볼게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결국 결합 해리 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죠? 에너지는 높고 낮음이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는 높은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고 항상 낮은 상태로 존재하려고요. 그게 안정하니까. 그죠? 물건도 위에
올려놓으면 불안하잖아요. 바닥에 내려놓는 게 안정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화합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반응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에너지가 흡열이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일 정도로 막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그 반응은 좋은 반응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즉 생성물을 잘 생성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결합 해리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번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반응식 전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건데요. 결국은 델타 H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그죠? 근데 전체 엔탈피 변화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간단해요. 반응물하고, 그러니까 반응물 파트가 있을 거고, 기질 플러스 반응물, 이게 반응물 파트입니다. 반응물 파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형성된다는 건 뭐예요? 생성물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결합이 형성됐다. 반응물 파트에서는 결합이 끊어지고, 생성물 파트에서는 모든 결합이 다시 붙어지는 거죠. 결합되는 거죠. 그 반응물 파트에 끊어지는 해리 에너지하고 생성물은 여기는 항상 그런 해리 에너지는 어떤 거예요? 플러스 값을 갖는 거죠. 생성물은 결합 에너지는 뭐예요?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반응물 쪽에 있는 모든 해리 에너지의 값을 다 합쳐요. 시그마 시킵니다. 그 다음에 생성물 쪽에 있는 이 마이너스 값도 전부 다 총합 시그마 시켜요. 그래서 시그마와 시그마를 다시 또 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랬을 때 만약에 플러스 값이 나왔다. 전체 엔탈피 변화 값이. 이게 플러스 값이 나왔다. 그러면 이 반응 잘 가겠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반응물에서 해리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이. 그죠? 그러면 그 결합을 끊는데 전부 다 에너지가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가고 여기 에너지가 그죠? 그거보다 더 낮아버리면은 마이너스 값이 더 작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반응은 안 간다는 소리예요. 잘 안 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값이 더 크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 더 크다는 소리는 에너지가 더 낮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은 잘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전체 엔탈피 변화 값이 양수가 나왔다. 결합에 끊는 에너지가 결합 형성 에너지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거는 반응이 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음수 값이 나왔다. 그러면 결합 끊는 에너지보다 형성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 더 크다는 겁니다. 크다는 거는 마이너스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반응이 잘 간다. 더 안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결합 해리 에너지는 한계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전체 에너지 변화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반응이 빠르게 가느냐,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가느냐, 속도적인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반응이 안정적으로 잘 간다, 이것만 나타내는 거지 속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도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결국 결합 해리 에너지는 기체 상태 1몰을 해리할 때의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 상태의 측정 값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게 정확하지 않냐면 유기 반응에서 기질과 반응물을 반응시키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기질을 어디 넣으세요? 그 기체 상태에서 반응시키나요? 아닙니다. 보통 비커에 넣고 여기 액체죠. 뭐 메탄올이 됐건 물이 됐건 액체에다가 반응물을 집어넣고 기질을 넣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액체 상태에서 끊어지는 그 해리 에너지 값하고는 전혀 좀 다른 사실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기 반응은 액체 용매 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이 값이 해리 에너지 값이 정확한 값은 아니다. 하지만 왜 그래도 해리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반응에서 결합이 끊어지고 생성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 변화에 대한 유용한 근사값이라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라도 없으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측하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정확한 값을 얻으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 바라고,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이건 암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니까 이걸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전차 엔탈피 변화를 예측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그 계산값으로부터 이 반응이 얼마나 잘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고 이번 그 파트 3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 해리 에너지 표를 이용해서 앞에 6.2 표가 있었죠. 결합 해리 에너지 표를 이용해서 아래의 유기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하세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하라는 얘기는 잘 갈 것이냐, 잘 가지 않을 것이냐 이런 걸 예측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합 해리 에너지 도피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라는 소리는 뭐예요? 전체 해리 엔탈피 값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럼 어떤 거였어요? 전체. 오버롤.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였습니까? 결합 해리 에너지. 반응물 쪽입니다. 반응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의 총합. 시그마죠. 플러스 생성물 쪽에 결합 형성 에너지 총합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일단은 이건 마이너스 값이고요. 이거는 플러스 값입니다. 그죠? 결합 해리 에너지는 항상 발열 반응이니까,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니까 플러스고, 결합 형성 에너지는, 결합 형성 에너지는 항상, 그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거죠. 합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 교재에 나온 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결합 해리 에너지,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CH3CH2Br 표 보면은 요거는 플러스 285가 나와 있어요. 저도 책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HOH.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400 플러스 498입니다.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치면은 783 정도 나오고, 783 맞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형성 에너지를 보면 이거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걸 유념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결합 해리 에너지를 보면은 300 플러스 393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형성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393입니다. 단위는 뺄게요. 그 다음에 HBR은 플러스 368로 나와 있는데 이건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368입니다.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자, 더하면은 1, 6, 7, 761이니까 마이너스 76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값을 더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783 플러스 마이너스 761 이렇게 하면 양수가 나옵니까? 음수가 나옵니까? 지금 플러스 22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델타 H 오버롤 값이 플러스 값이 나왔어요. 이 반응은 잘 가지 않는다, 잘 간다, 잘 가지 않는다. 자, 결합을 끊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반응은 잘 가지 않아요. 형성되는 것보다 여기에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한번 볼게요. CH4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에너지 해리 도표에서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플러스 435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L은 보시면은 CL은 플러스 242로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플러스 677이 됩니다. 산수죠, 산수.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결합 형성 에너지죠. 무조건 마이너스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CH3CL 요게 플러스 351로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35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HCl이니까 요거는 플러스 431로 해리 에너지 나와 있으니까 형성 에너지는 마이너스 431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780, 예, 마이너스 782 맞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677 플러스 마이너스 782. 딱 봐도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05죠. 10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이거는 흡열 반응입니까? 발열 반응입니까? 델타 H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에너지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거. 에너지가 어디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반응은 잘 진행된다. 어느 측면으로? 에너지적으로 잘 진행된다. 안정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떤 반응이 더 빠르게 진행되냐? 속도에 대한 거는 절대 언급할 수 없습니다. 결합 해리 에너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파트 3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파트 4에서 여러분들 연력학하고 속도 법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